주차장에서 아내와 그녀의 직장 상사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3년 후 한 연회장에서 그와 재회했을 때 그녀는 울면서 내게 애원했다. 제게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김 집사님, 이번 달 말에 집에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가는 길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 집사님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도련님, 드디어 마음을 돌리셨군요. 어르신과 사모님께서 이 소식을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초조함이 피어올랐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확실히 변했었다. 이지훈이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아래층에서 스포츠카의 굉음이 들려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한서연을 위해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어주었고 심지어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한서연이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며 이지훈의 마음속에는 섬뜩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저 남자는 바로 한서연과 오랫동안 얽혀지는 소꿉친구 김민준이었다. 한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베란다에 서 있는 이지훈을 발견했다. 이지훈의 침착한 시선에 그녀는 살짝 놀라며 그가 방금 전의 장면을 목격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지훈 씨,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안 자고 베란다에서 뭐해요?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방금 김민준이 당신을 데려다 줬나요? 한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꽉 쥐었다. 뭔가 해명하려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었다. 민준이는 외국에서 막 돌아와서 아직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걔한테는 키스도 그냥 예의 같은 거예요. 이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변명은 한서연이 이미 수없이 써먹었던 것이었다. 이지훈이 대답하려던 순간 그녀가 갑자기 그를 불러 세웠다. 한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 씨, 혹시 저를 미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훈은 눈썹을 치켜떴다. 한서연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표정은 한서연에게는 불안과 침묵의 도미처럼 비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위치 추적기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서연이가 그러던데 차에 누가 위치 추적기를 달았대요. 그 애가 지훈 씨를 의심할 때도 제가 변호해줬는데. 한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아니야. 하지만 한서연은 전혀 믿지 않았다. 지훈 씨가 아니라니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잠들었을 텐데 왜 오늘은 하필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제가 돌아오는 걸 딱 보게 됐고요. 이지훈은 진실을 말하려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한서연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저는 당신이 떳떳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당신을 잘못 봤어요. 이지훈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화를 내며 돌아섰다. 이지훈은 위치 추적기를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에 던졌다. 5년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한서연의 신뢰가 이렇게나 약할 줄은 몰랐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를 무조건 의심하다니. 하지만 그의 기억 속 한서연은 그렇지 않았다. 5년 전 한서연은 물에 빠진 그를 구해줬다. 구조된 후 그는 모든 기억을 잃었고 그저 자신의 이름이 이지훈이라는 것만 기억했다. 한서연은 그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곳이 앞으로 그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날마다 함께하며 두 사람의 감정은 점차 깊어졌다. 한서연은 그에게 맹세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영원히 그를 믿고 사랑할 것이라고. 그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 집사님이 찾아왔다. 그가 서울 최고의 갑부 외아들이라고 했다. 그는 믿지 않고 김 집사님을 쫓아냈다. 나중에 한서연이 밤에 집에 돌아오다가 습격을 당했고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다 머리를 다쳤다. 깨어난 후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신분 차이가 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김 집사님에게 전화해 죽음을 모기로 삼아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결혼하기도 전에 김민준이 귀국했다. 그날부터 한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온통 김민준 생각뿐이었고 그에게는 냉담했다가 뜨거웠다가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회사에 한서연의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서연 씨,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지훈 씨가 화내지 않을까요? 그가 왜 화를 내?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게다가 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떠나면 갈 곳도 없잖아. 한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예전에 김 이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구하다 돌아가셨으니 내가 민준이에게 책임을 져야 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럼 지훈 씨랑 결혼하는 거 잠시 미뤄줄 수 없을까요?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지훈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는 한서연의 대답이 두려웠다. 좋아, 그렇게 할게. 이지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밥그릇을 꽉 쥐어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었다. 한서연의 마음속에 김민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니.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설령 생명에 은혜가 있다 한들 꼭 이런 식으로 보답해야만 하는 걸까? 그녀는 그가 기억을 잃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일까? 심지어 다른 남자를 위해 그와의 결혼까지 포기하다니. 이지훈은 묵묵히 집으로 돌아와 김 집사님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알렸다.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할 수 없다면 이 감정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지훈은 달력의 5월 31일 날짜에 X표를 그었다. 5년간의 감정도 이제 끝을 맺을 때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이지훈이 눈을 떴을 때 한서연은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서연은 이지훈이 나타나자 어제 싸움은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일어났어요. 어서 아침 먹어요. 이지훈은 테이블 위 아침 식사를 무심히 겼는지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이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반찬을 집으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상의할 게 있어요. 이지훈은 대답 없이 그녀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개를 보니 올해는 결혼하기에 좋지 않대요. 최소한 1년은 더 기다리는 게 좋대요. 한서연은 말을 마치고 이지훈의 반응을 몰래 살폈다. 그는 이지훈의 의문에 대비해 미리 변명을 준비해 두었다. 알겠어. 한서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지훈이 이렇게 쉽게 동의하다니. 그녀의 눈빛에는 의욕이 가득했다. 그게 다예요? 다른 할 말은 없어요? 이지훈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한서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지훈이 이 결혼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매일 밤 그녀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태도는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 한서연이 뭔가 더 말하려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테이블 위 달력을 발견했다. 5월 31일이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왜 표시해뒀어요? 이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들 모임이야.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녀는 그의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최근에는 김민준에게 더 신경 쓰고 있었기에 모임에 함께 갈 생각도 없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아침 식사를 했다. 갑자기 거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훈이 고개를 들자 문 앞에는 의기양양한 김민준이 서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일부러 문을 연 건 아니에요. 서연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혹시 이 빵이 식으면 맛없어질까봐 그냥 가져다 줬어요. 이지우는 한서연이 김민준에게 집 열쇠를 주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는 한서연에게는 무관심했지만 다른 남자가 제멋대로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남한테 미안할 짓 좀 덜 하는 게 뭐보다 나을 겁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 엄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제가 오는 걸 싫어하면 다음부터 안 올게요. 그러면서 그는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김민준이 열쇠를 놓는 것을 본 한서연이 소리쳤다. 민준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서 열쇠 챙겨. 내가 너랑 나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고 했잖아. 김민준은 뜻을 이뤘지만 이지훈을 몰래 겼는질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제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뭘 신경 써?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이지훈은 하얀 벽을 응시하며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이 집은 그가 사업에 성공한 후 번 첫 번째 돈으로 한서연에게 사준 것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집은 한서연의 이름으로만 등기되었다. 당시의 순수한 사랑은 이제 부메랑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다소 비웃음이 나왔다. 김민주는 이지훈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찔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게 남의 돈으로 사는 주제에 우리 일에 대해 평가할 자격이나 있나요? 이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가 당신에게 이 집이 내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서연이 다급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나 다 먹었어. 우리 김 이사님 만나러 가기로 했잖아. 어서 가자. 한서연은 서둘러 김민준을 데리고 나갔고 이지훈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이지훈은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여보세요. 열쇠공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지훈은 새 열쇠를 응시하며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집에 예전 옷이 많지 않았지만 이지훈은 그것들을 모두 여행 가방에 넣었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을 한 번도 밟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이지훈이 막 옷을 정리했을 때 거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몇 번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서연은 화를 내며 문을 두드렸다. 지훈 씨, 집에 있어요? 이지훈은 걸어가 문을 열었다. 한서연은 막 다지려다가 거실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고는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여행 가방은 왜요? 이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옷장 정리 좀 했어. 한서연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몇 초 후 그녀는 다시 이지훈에게 화살을 돌렸다. 문 잠금 장치 바꿨죠? 왜 제 동의도 없이 바꿔요? 이지훈의 눈빛에는 차가움이 가득했다. 내가 왜 당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한서연은 이런 이지훈을 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이지훈은 항상 그녀를 따르고 애지중지했다. 하지만 요즘 그는 변한 것 같았다. 이지훈은 손에 든 마지막 열쇠를 한서연에게 건넸다. 이게 마지막 열쇠야. 당신이 알아서 어떻게든 나눠 가져. 한서연은 열쇠를 한 번 보고 이지훈을 한 번 보고 마침내 입술을 깨물며 열쇠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 씨가 질투하는 거 알아요. 제가 민준이한테 너무 잘해줘서 마음이 불편한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민준이는 지훈 씨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이지훈은 비웃음을 흘렸다. 김민준은 이익의 수혜자인데 그에게 불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지훈이 이렇게 미동도 없는 모습을 보이자 한서연은 화를 내며 돌아섰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이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아, 언제 집에 올 거니?
아빠랑 엄마가 기다리기 힘들구나. 우리가 지금 데리러 갈까? 부모님의 지치고 늙은 목소리를 듣자 이지훈의 마음속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찾느라 그들은 마음고생이 심했고 마치 훨씬 늙어버린 것 같았다. 아빠, 엄마, 아직 처리할 일이 좀 남았어요. 이번 달 일요일에 돌아갈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한서연의 의욕 가득한 눈빛에 이지호는 다급히 전화를 끊었다. 어디로 돌아가? 당신이 잘못 들었을 거야. 한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다. 이지호는 이미 기억을 잃었으니 이곳 외에는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한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화제를 돌렸다. 왜 갑자기 돌아왔어? 한서연은 몸을 돌려 술잔고에서 아껴두었던 와인을 꺼냈다. 술잔고 안의 와인들은 그녀에게 보물과도 같아서 이지훈이 여러 번 평범한 와인이라도 한 병 따자고 했지만 그녀는 무정하게 거절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중 가장 비싼 와인 한 병을 쉽게 꺼내 들었다. 오늘 민준이가 모임을 주최해서 참석해야 해요. 오늘 밤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훈 씨도 자신을 좀 반성해요. 그리고 지훈 씨도 자신을 좀 반성해요. 이지훈은 다소 황당했다. 분명 김민준이 계속 도발했지만 그녀는 모든 잘못을 그에게 돌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한마디 진실도 나오지 않았다. 방금 전에는 김 이사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니 다음 순간에는 모임에 참석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지훈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한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깊이 응시하다가 망설임 없이 떠났다. 그녀는 이지훈이 상황을 봐서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문 밖으로 나선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잣말했다. 이지훈,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사흘이 지났다. 한서연은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이지훈도 침묵하며 그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달력에 X표를 그었다.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그가 체육관에 가서 몸을 풀려던 순간 한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싱싱한 장미꽃 탄 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지훈은 순간 멍해졌다. 마치 5년 전 순수하고 그의 눈에 오직 그만 담겨있던 어린 소녀를 다시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구름 같은 일이었다. 지금의 한서연은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에게는 회상할수록 마음이 아플 뿐이었다. 결국 사람은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한서연은 이지훈을 보고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그녀는 무심하게 꽃을 이지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꽃 좀 꽂아줘요. 이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꽃을 받았다. 어차피 그는 곧 떠날 것이었고 지금 한서연과 다투고 싶지 않았다. 꽃을 꽂고 있을 때 한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귓가에 울렸다. 알아요. 민준이가 카레이싱 대회에 나갈 거래요. 오랫동안 훈련했으니 이번엔 분명 1등을 할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 이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 씨는 카레이싱 할 줄 알아요? 맨날 저만 따라다니지 말고 지훈 씨도 뭔가 특별한 점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지훈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다. 그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나?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 체육관과 호텔을 열었고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한서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요리하고 그녀의 생활을 돌봐주었다. 결국 돌아온 것은 특별한 점이 없다는 말이라니 정말 황당했다. 이지훈의 감정 없는 눈빛에 한서연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앞에 이지훈이 변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침묵하고 냉정해졌고 더 이상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지훈은 한서연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물었다. 김민준의
카레이싱 실력이 그렇게 대단해. 김민준 이야기가 나오자 한서연의 눈빛은 다시 빛났다. 당연하지. 민준이랑 나랑 같이 자랐어. 걔 실력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녀는 이상한 눈빛으로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왜? 지훈 씨 말투를 보니 카레이싱도 좀 아는 것 같네. 억지로 버티지 마. 민준이보다 못하다고 인정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이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그가 아직 떠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보름 후 카레이싱 대회가 있었다. 그가 돌아가면 가업을 물려받아야 했고 부모님은 분명 이런 위험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다. 한서연은 그가 한때 카레이사였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는 한서연에게 이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곤해서 먼저 쉴게. 한서연은 즉시 일어나 이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화났어요? 제가 당신을 칭찬하지 않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요. 화만 내지 말고. 이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가 어떻게 하든 한서연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김민준과 비교하고 그가 김민준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예전 같으면 슬프고 마음 아팠겠지만 이제 그는 한서연에 완전히 놓았다. 한서연의 어떤 말도 그의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나 화 안 났어. 이지훈의 담담한 모습에 한서연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녀는 다소 실망한 채 그곳에 서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한서연은 계속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도 격앙되었다. 정말 화 안 났으면 왜 문을 잠그는 건데요. 이지훈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서연이 자신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몇 번 시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한서연은 문 밖에서 독한 말을 내뱉었다. 내가 당신이랑 똑같은 줄 알아?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여기 없어도 갈 곳은 얼마든지 있어. 거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이지훈은 슬픔을 느꼈다. 역시 그녀는 그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날 한서연이 가출한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지훈은 로봇처럼 달력에 XQ를 그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벌써 보름이 지났다. 15일만 더 지나면 그는 이곳의 모든 것과 작별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이지훈은 예상대로 경주장에서 김민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타나지 않던 한서연이 다정하게 서서 그의 옷차림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첫 번째 경기에서 이지훈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현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그의 모습은 한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서연은 급히 달려와 그에게 다가섰고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 씨, 여기 왜 있어요? 이지훈은 그녀를 곁눈질하며 말했다. 경기 외에 또 뭘 하겠어? 한서연의 눈빛은 다시 보물을 발견한 듯 빛났다. 지훈 씨가 카레이싱 할 줄 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서연은 무언가 떠올랐는지 원래 흥분했던 눈빛이 점차 어두워졌다.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몇 초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경기가 민준이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지훈 씨, 혹시 좀 봐줘서 1등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없을까요? 이지훈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불가능해. 그가 돌아서려 할 때 한서연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왜 안 돼요? 그냥 경기일 뿐이잖아요. 지훈 씨는 앞으로도 이런 경기에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번이 마지막 출전일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너무 위험해서 걔가 1등을 위해 계속 목숨 걸고 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이지훈은 다소 비웃음이 나왔다. 카레이싱이 너무 위험해서 김민준은 자주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럼 자신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지훈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한서연은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급히 해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지훈 씨가 민준이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안전하다는 뜻이었어요. 이지훈은 한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뒤에 남은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지훈이 정말 변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김민준이 먼저 뛰쳐나갔고 이지훈도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이지훈이 가속하려던 순간 앞서가던 김민준이 갑자기 원래 주행 궤도를 벗어났다. 두 차가 충돌하기 직전 이지훈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바로 이 동작 때문에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충돌하는 순간 두 차는 모두 엄청난 속도로 튕겨져 나갔다. 민준아. 관중석에 있던 한서연은 다급히 경기장으로 달려내려가 주최 측에 그들을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첫 반응은 김민준의 부상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지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아? 괜찮아?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어떡해? 한서연이 초조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이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이지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 침대에는 김민준이 누워 있었고 한서연은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지훈이 깨어나자 한서연은 즉시 그에게 달려왔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닌 비난이었다. 지훈 씨,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민준이가 당신을 앞질렀다고 이렇게 유치한 수작을 부려야만 했어요?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지훈 씨가 좀 더 빨리 달렸으면 우리 둘 다 죽을 뻔했어요. 이지훈은 붕대로 칭칭 감긴 자신의 몸을 보며 해명하려 했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숨이 가빠졌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잠시 쉬었다. 이지훈의 이런 모습을 보자 한서연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고 심지어 혐오감마저 스쳐 지나갔다. 이지훈, 저는 정말 당신을 알 수가 없어요. 몇 분 후에 이지훈은 겨우 입을 열었다. 내 브레이크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어. 일부러 그를 박은 게 아니야. 한서연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뭘 웃어?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이지훈. 거짓말도 그럴듯한 이유를 대하죠. 어떻게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아무 일 없다가 두 번째 경기에서 민준이가 당신을 앞지르자마자 브레이크가 고장 날 수 있어요? 이지훈이 해명하려던 순간 김민준이 깨어났다. 서연 엄마. 그의 나약한 목소리를 듣자 한서연은 즉시 그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넘쳐났고 목소리도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민준아, 괜찮아? 별일 없어? 김민준은 힘겹게 손을 들어 한서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김민준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자 한서연은 오히려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어떡해? 한서연이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며 이지훈은 다소 어이가 없었다. 그의 명목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위해 이렇게 슬프게 울다니. 김민준이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를 돌봐줘. 난 괜찮아. 김민준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한서연은 즉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가 아니었으면 당신도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이지훈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이지훈의 눈빛에 배척감과 실망감이 가득하다는 착각을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했다. 분명 이지훈이 잘못한 일인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실망감을 느끼겠는가. 이후 며칠 동안 한서연은 이지훈에게 간병인을 붙여주었고 자신은 김민준의 침대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옆방에
VIP 1인실 비었어요. 혹시 누가 옮기고 싶으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한서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김민준을 옮겨주세요. 그가 혼자 지내면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떠난 후 한서연의 기쁨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잘됐다, 민준아. 1인실 환경도 더 좋을 거야. 말을 마친 후 그녀는 비로소 옆 침대에 이지훈을 떠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몇 분 후에 그녀는 망설임에 입을 열었다. 민준이 상처가 더 심하니까 그가 먼저 옮겨가게 해줘. 나중에 빈 병실 생기면 내가 지훈 씨 방 옮기는 거 도와줄게. 이지훈이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서둘러 김민준을 데리고 떠났다. 이지훈은 자신의 상처를 보았다. 사실 보호 장비를 잘 갖추었기에 상처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이제 완전히 퇴원할 수 있었다. 그가 퇴원 수속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김 집사님. 이지훈은 김 집사님을 보자마자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서울은 여기서 2000km도 더 떨어진 먼 곳인데 김 집사님이 어떻게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았을까? 김 집사님은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왔다. 요 며칠 어르신과 사모님께서 마음이 불안하셔서 제가 몰래 도련님을 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카레이싱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장 사진을 보자마자 도련님을 한눈에 알아봤죠. 김 집사님은 말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행히 도련님은 괜찮으시네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르신과 사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했을까요? 이지훈의 마음속에는 다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정말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 김 집사님, 먼저 퇴원 수속 좀 도와주세요. 아직 처리할 사업상 일이 좀 남아서요. 이따가 저랑 같이 집으로 가서 좀 인수인계할 게 있어요. 김 집사님은 바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김 집사님은 이지훈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김 집사님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도련님,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사세요? 사모님께서 하시면 분명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이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몇몇 서류와 증명서를 꺼냈다. 김 집사님, 이건 호텔 서류고요. 이건 체육관 서류입니다. 이지훈은 체육관 서류를 건네며 마음속으로 다소 감상에 젖었다. 처음 체육관을 연 것은 자신을 단련하여 위험한 순간에 한서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계속 그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운동해봤자 소용없어.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는 모두 지나갔으니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김 집사님, 제가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곳과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김 집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어요? 김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짐들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아서요. 아니면 김 집사님께 폐를 끼칠 일도 없었겠죠. 도련님, 저한테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지훈은 흐뭇하게 웃었다. 예전 서울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직접 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기억을 되찾았을 때도 여전히 한서연 곁에 머물며 그녀를 돌봐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랬다.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다. 김 집사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인내심 있게 위로했다. 저는 이미 이달 말 비행기표를 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김 집사님이 짐 정리를 돕고 있을 때 한서연이 돌아왔다. 집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소 놀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돌아간다는 두 글자를 들은 것 같다는 점이었다. 지훈 씨, 이분은 누구예요? 이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물었다. 왜 돌아왔어? 한서연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지훈 씨한테 밥 가져다 주러 갔는데 경실에 없더라고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퇴원했다고 하네요. 몸도 아직 안 나았는데 어떻게 퇴원할 수 있어요? 한서연의 눈가는 물론 콧등까지 붉어졌다. 이지훈은 그녀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에는 너무 많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할 수 없었고 그의 감정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마치 그가 그저 애완동물인 것처럼. 이 생각에 그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나 신경 쓰지 마. 김민준이나 잘 돌봐. 한서연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지훈 씨, 아직도 저한테 화난 거예요? 이건 원래 당신이 잘못한 일이었고 저는 그저 당신이 만회하는 걸 도왔을 뿐이에요. 이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필요 없어. 이때 이지훈은 김 집사님이 아직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집사님, 먼저 가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김 집사님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한서연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물었다. 이 김 집사님은 누구예요? 한서연은 이 김 집사님이 이지훈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느꼈다. 설마 이지훈이 기억을 되찾은 걸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 한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렸다. 그녀가 뭔가 더 물으려던 순간, 서연 엄마, 어디 갔어요?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한서연은 몇 초 망설이다가 즉시 대답했다. 기다려. 지금 갈게. 이지훈은 그녀의 눈에 비친 갈등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분간 서로를 응시했다. 그제야 한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열흘 후가 우리 만난 지 5주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호텔이랑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그때 위치 알려줄게요. 이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다. 이지훈이 동의하는 것을 보고 한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열흘 후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것은 그들이 만난 지 5주년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출발할 전야제이기도 했다. 이번 기념일을 그의 송별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방 안에는 물건이 아주 많았고 그가 짐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텅 비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테이블 위 달력을 응시했다. X표가 그려진 날짜가 점점 더 많아졌다. 떠날 날을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한 이후로 시간은 마치 날개 달린 듯 흘러갔다. 한서연은 계속 병원에서 김민준을 돌보느라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 후면 그는 떠날 것이었다.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약간 기대감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기대했고 한서연이 그가 떠난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갑자기 이지훈의 시선이 커피 테이블 위의 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 순수한 한서연의 눈에는 오직 그만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달콤하게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고 눈에는 오직 서로만 있었다. 사실 이지훈은 한때 그를 깊이 사랑했던 한서연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결론을 내렸다. 아마도 처음부터 함께했던 것은 한서연의 장난이었을 뿐일 것이다. 그녀의 소꿉친구가 돌아왔으니 그녀는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한서연은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했고 자신이 김민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계속 억압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직접 헤어지지 않고 그는 자신을 바꾸는 왜 직접 헤어지지 않고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자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한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지훈이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진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봐요? 한서연의 질문에 이지훈은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 말투를 보니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네? 그럼 그냥 버리는 게 낫겠어. 다음 순간 이지훈은 액자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들은 창밖이 잔디밭이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행동을 보고 한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이지훈, 당신 미쳤어요? 그리고는 급히 밖으로 나가 마당으로 향했다. 마당의 잡초는 오랫동안 되지 않아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한서연은 잡초 속을 5분간 뒤진 끝에 마침내 액자를 찾아냈다. 그녀는 보물처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닦았다. 이지훈은 무표정하게 한서연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한서연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한서연의 사진을 다시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줄 수 있어요. 이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원래 당신도 자기 말투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군. 두 사람이 침묵하고 있을 때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엄마, 모레 제 생일인데 같이 있어줄 수 없어요? 엄마가 저랑 같이 있어준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한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미 생일은 모레가 아니잖아? 저 양력 생일로 축하하고 싶어요. 딱 한 번만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한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김민주는 한서연의 망설임을 느끼자 말투가 더욱 서운하게 변했다. 예전에 아빠가 계실 때는 항상 양력 생일로 축하해 주셨는데 아빠가 안 계시니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아요. 이 말은 한서연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즉시 말을 바꾸었다. 좋아. 모레 내가 찾아갈게. 전화가 끊긴 후 한서연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훈 씨, 모레 제가 먼저 민준이한테 가서 생일 축하해주고 바로 돌아올게요. 저 기다려줄 수 있죠? 제가 5주년 기념일 같이 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저 믿어줘요. 약속 어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 한서연은 이지훈을 감사하게 바라보았다. 지금 지훈 씨 밥 해줄게요. 한서연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뒷모습을 보며 이지훈은 다소 침묵했다. 그가 양보해야만 한서연이 겨우 한 번쯤은 잘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심이 섞인 호의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틀이 지났다. 이지훈은 벽에 걸린 시계의 시침이 10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1시간만 더 지나면 오늘은 끝날 것이었다. 그는 한서연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념일을 완전히 잊었고 호텔과 레스토랑 위치도 보내지 않았다. 30일 날짜의 마지막 X표가 그려졌다. 이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지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훈은 썰렁한 집을 보며 단호하게 집을 나섰다. 짐은 이미 김 집사님이 가져갔고 그는 신분증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한서연을 만날 줄은 몰랐다. 서로 마주치는 순간 한서연도 다소 놀랐다. 산책 나왔어요? 그녀가 더 물으려던 순간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지훈 씨, 저 갈 시간 됐어요. 집에서 기다려요. 이지훈은 그녀가 서둘러 아침 식사 가게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김민준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김민준은 아래층의 호떡을 가장 좋아했고 한서연은 항상 그가 원하기만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다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순간 이 감정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한서연은 아침 식사를 들고 김민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김민준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명절 할인 행사 문자였지만 위치 추적기 3글자가 한서연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가 저런 걸 사서 뭐 하려고?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쇼핑 기록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전 김민준이 위치 추적기를 구매했었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김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욕실 문 밖에서 들려왔다. 서연 엄마, 제 휴대폰은 왜 만져요? 한서연은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한 글자씩 도박도박 물었다. 당신 위치 추적기 왜 샀어? 김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아마 합쳐서 산 거라 저도 잊고 있었어요. 한서연이 계속 추궁하려던 순간 김민준이 갑자기 웅크려 앉아 아파하는 척했다. 한서연은 급히 다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다리 아파? 카레이싱 할 때 다친 상처가 아직 안 나았나 봐. 이 말은 한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항상 그 사고가 이지훈의 질투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김민준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깊어졌다. 김민준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를 구하다 불행히 돌아가셨고 이제 그녀의 남자친구는 질투심 때문에 김민준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김민준에게 진 빚이었다. 그녀는 이 빚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한서연은 이미 위치 추적기에 대한 추궁을 잊었다. 다리가 아프면 잘 쉬어. 호떡 사왔으니까 먹고 침대에 누워있어.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서연 엄마는요? 어디 가요? 한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지훈을 보았던 것이 떠올랐다. 어제 김민준 때문에 기념일 약속을 어겼으니 이지훈 찾아가야 해. 김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그를 왜 찾아가요? 한서연도 어리둥절했다. 그는 내 남자친구인데 찾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 김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서연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항상 그를 먼저 생각하고 이지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먼저 돌아갈게.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전화해. 한서연은 김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떠났다. 길에서 그녀는 일부러 돌아가 피규어를 하나 샀다. 그 피규어는 이지훈이 한번 언급했던 한정판 카레이식 모델이었다. 지난번 장난감 가게를 지나갈 때 그는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지만 그녀가 다 큰 사람이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놀아 라고 말한 탓에 구매를 포기했었다. 지금 한서연은 섬세한 포장 상자를 쥐고 마음속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어제 기념일 약속을 어긴 것을, 이것을 어긴 것을, 이것을 어긴 것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커피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주워왔던 그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옆에는 열쇠 하나가 더 놓여 있었다. 바로 이지훈이 열쇠를 바꾼 후 그녀에게 주었던 그 열쇠였다. 그 외에는 이지훈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옷장 안그의 옷은 사라졌고 책상 위에 그가 즐겨보던 카레이싱 잡지도 없어졌다. 심지어 부엌 조리대 위에 그가 늘 사용하던 조리대 위에 그가 늘 사용하던 한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든 피규어가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포장 상자는 찢어지고 모델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미친 듯이 침실, 베란다로 달려갔고 심지어 수납장까지 뒤져보았다. 결국 현관장 위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의 익숙한 필체였지만 말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5주년 축하해. 여기서 작별하자, 이지연. 그녀는 소리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래층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없었다. 바람만이 낙엽을 휘감아 그녀의 발밑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들려왔다. 그녀는 수많은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소리 없는 바다로 사라졌다. 그제야 그녀는 뒤늦게 김 집사님이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그가 말했던 돌아간다는 말, 이지훈의 최근 비정상적인 침묵, 그리고 달력에 그려진 X표를 떠올렸다. 그는 이미 떠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다. 단지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마음에 두지 않았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넋을 잃고 아래층에 웅크려 앉았다.
눈물이 절망과 뒤섞여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갑자기 이지훈이 열쇠를 바꿀 때의 냉담함, 카레이싱 경기에서 양보를 거부하던 단호함, 그리고 사진을 창밖으로 던지던 절연을 떠올렸다. 그녀가 삐쳐서 그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가 떠날 준비를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돌아갈지조차 몰랐고 그의 이름 외에 어떤 삶이 더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목소리에는 일부러 나약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 엄마, 왜 아직 안 와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예전 같으면 그녀는 즉시 달려갔겠지만 지금 김민준의 목소리는 그녀를 짜증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한 글자씩 도박도박 물었다. 민준아, 차의 위치 추적기 달아놓은 거 당신 맞지? 그리고 이지훈 카레이싱 할 때 브레이크 고장낸 것도 당신이 한 짓이지?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이내 김민준의 당황한 변명이 들려왔다. 서연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이지훈이 시켜서 저를 의심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질수록 한서연의 마음은 더욱 분명해졌다. 예전에 이지훈이 브레이크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저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치 추적기 사건과 결합하여 모든 증거가 김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 한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마침내 김민준의 나약하고 서운해하는 모습이 모두 위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훈을 경계했고 이지훈이 자신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짓된 애정에 속아 자신에게 진정으로 잘해준 사람을 상처 입혔다. 그녀는 김민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텅 빈 그 집으로 돌아왔다. 이지훈이 남긴 흔적들, 정확히 말하면 그녀와 이지훈의 공동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녀는 부서진 피규어, 조각들을 주워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담았다. 그녀는 그 사진을 깨끗이 닦아 침대 머리맡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았다. 그녀는 심지어 이지훈의 체육관과 호텔에도 가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고 김민준은 나중에 그녀를 몇 번 찾아왔다.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김 이사님의 은혜를 들먹이며 그녀를 협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 냉담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집을 떠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지훈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소리 없는 바다와 같아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녀는 비로소 예전에 이지훈이 기억을 잃었을 때 느꼈던 의지할 곳 없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한서연은 한 홍보 회사에 입사하여 죽으림을 다해 일한 끝에 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준 주위를 맴돌고 이지훈에게 제멋대로 화를 내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침착하고 냉정해졌지만 눈빛 속의 쓸쓸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김민준은 이미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고 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지훈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날 회사는 상업 만찬을 주최했고 초청된 사람들은 모두 서울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 한서연은 책임자로서 격식 있는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술잔을 건네고 인사를 나누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러다 그녀가 메인 테이블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시선은 정갈한 양복을 입고 기키나는 그 남자에게 멈췄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메인 자리 옆에 앉아 있었고 눈매는 3년 전보다 더 깊어졌으며 주변에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공손하게 이 전무님이라고 불렀다. 그제야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 서울 최고의 갑부 외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한 번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김 집사님은 그의 집사였던 것이다. 이지훈도 분명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본 듯 옆 사람과의 대화도 멈추지 않았다. 한서연의 심장은 마치 손에 꽉 쥐어진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옆에 있던 고객에게 붙잡혀 메인 테이블 앞으로 끌려갔다. 이 전무님, 이분은 저희 회사의 한 이사님입니다. 오늘 만찬은 이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개에 이지우는 눈을 들어 그녀를 담담하게 곁눈질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다. 한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징후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무관심만이 있었다. 이런 무관심은 어떤 비난보다도 한서연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만찬이 절반쯤 지났을 때 한서연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술잔을 건네는 핑계로 다시 이지훈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고 손에 든 술잔은 심하게 흔들렸다. 이 전무님, 혹시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지훈은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결국 일어나 그녀를 따라 연회장 밖 베란다로 나갔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 한서연의 눈을 붉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순간 떨어뜨렸다.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게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이지훈은 난간에 기대어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녀가 우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치 추적기는 김민준이 달아놓은 거였어요. 브레이크 고장도 그가 한 짓이었어요. 한서연은 힘껏 눈물을 닦으며 빠르게 설명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형편없었다는 거 알아요. 항상 당신 감정을 무시하고 항상 당신의 진심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어요. 당신을 의심해서는 안 됐고 당신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됐고 당신을 혼자 떠나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녀는 말할수록 격앙되었고 몸을 주체할 수 없이 떨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계속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예전에 당신에게 빚졌던 믿어줄게요. 이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한서연이 그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의 마음속에 절망만이 남았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부드러워져 다소 가벼웠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서연 씨, 지난 일은 이미 잊었습니다. 잊었다고요? 잊었다고요? 한서연은 멍해졌다. 눈물은 여전히 얼굴에 매달려 있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우리 5년간의 만남, 그 모든 날들을 어떻게 잊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잊은 것이 아니라 놓아준 겁니다. 이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마침내 약간의 파문이 일었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다정함이 아니라 단호함이었다. 처음 떠날 때부터 돌아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모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저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 잘 지내면 됩니다. 저는 잘 지내지 못해요. 한서연은 다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후회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고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지훈 씨, 제가 예전에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변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이지훈은 가볍게 자신의 팔을 빼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한서연 씨, 감정은 사과한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회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김민준을 선택했고 저를 믿지 않기로 선택했으니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아주 좋습니다.
당신도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돌아서서 가려 했다. 한서연은 다급히 그를 붙잡았다. 목소리에는 마지막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럼 저한테 말해줘요. 당신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순간이라도요. 이지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밤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한마디 말을 남겼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베란다 문이 닫히며 이지훈의 모습이 사라졌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드레스를 휘감았고 그 지나간 시간들도 함께 휘감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치유할 수 없고 어떤 떠남은 일단 일어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뒤늦은 해명, 뒤늦은 사과, 뒤늦은 후회는 결국 자기 연민에 불과한 헛된 노력일 뿐이었다. 연회장 안은 불빛이 찬란했다. 이지훈은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빛에는 감지하기 어려운 복잡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지난 5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시간이었지만 가장 깊은 교훈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지훈이 아니었다. 지금의 그는 이씨 그룹의 후계자이자 모든 것을 계획의 자이자 그 모든 남녀 간의 정은 이미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다시는 쉽게 꺼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에 대해 평생 후회할 때가를 치렀다.